블랙팬서에서 모두가 함께 팔을 교차하며 와칸다 포에버를 외쳤던 순간 기억하시나요? 그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왕국의 결속과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우리는 바로 그 장면처럼 외치게 될 겁니다. XRP Forever. 서울 강남 코엑스 2025년 9월 3,000명의 XRP 홀더들이 찾았습니다. 단순 컨퍼런스가 아니었죠. 마치 하나의 왕국이 모여 서로 하나 되는 모습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XRP는 투자의 자산을 넘어 정체성과 결속, 하나의 상징이 됐습니다. 오늘은 리플 XRP 7분 만에 설명해 드릴게요. 니코인 하나. 한국에서 리플,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시장을 뒤흔들던 시절 기억하시나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한국 거래소 가격이 해외보다 30% 이상 비싸게 거래되던 때, 그 열풍의 정점에서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몰려든 종목, 바로 리플 XRP였습니다. 업비트 신규 상장 당시 리플은 거래대금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글로벌 거래량의 25% 이상이 한국에서 발생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XRP 가격 형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었어요. 한국 투자자들에게 리플은 한 번쯤 글로벌 금융의 질서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었고, 국경 없는 송금 혁신이 우리 손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는 꿈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 수많은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가격은 흔들리고 시장은 버블이 꺼졌지만 홀더들은 끝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불씨처럼 작게 남아있던 그 믿음은 꺼지지 않았고, 그 믿음은 결국 불길이 되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5년 9월 서울 강남 코엑스 XRP 서울 2025라는 이름 아래 3,000명의 홀더들이 보라색 물결을 만들어낸 순간 과거의 기억은 현재로 이어졌습니다. 행사장 분위기는 단순한 컨퍼런스가 아니었어요. 마치 한 국가의 집회 아니면 새로운 왕국의 집결 같았죠. 유튜브 커뮤니티 단체는 사전에 드레스 코드를 맞춰서 입장했는데 그 순간 보라색 물결이 파도처럼 일어나며 행사장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느낄 수 있었죠. 한국에서 리플은 투자의 자산을 넘어서 있다는 걸요. XRP를 들고 있다는 건 단순히 수익을 노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금융 혁신에 동참했다는 자부심, 그리고 질서와 정의를 재정립하려는 선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에게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하나의 정의였던 겁니다. 한국에서 타오른 불씨는 이제 국경을 넘어 아시아 전역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선 나라 태국입니다. 2025년 8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XRP의 월 거래량이 무려 2,994억 바, 금,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모두 누르고 9개월 연속 태국에서 가장 수익 높은 자산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가격이 정체된 구간에서도 거래량이 줄지 않고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이죠. 이건 단순한 투기 광풍이 아니라 왕국 전체가 하나의 신념으로 움직였다는 증거였습니다. 태국은 오래전부터 금의 왕국이라 불렸습니다. 왕실의 권위, 결혼식 예물, 가정의 안전자산, 심지어 시장 골목마다 금방이 있을 정도로 금은 부와 안정이라는 문화가 깊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방콕의 골목마다 금방이 줄지어 있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좌가 바뀌고 있습니다. 태국인들의 손에 들린 건 금괴가 아니라 XRP였습니다. 금처럼 안전자산의 상징이면서도 더 빠르고 더 자유롭게 국경을 넘어 흐르는 새로운 시대의 금. 태국 사람들에게 XRP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21세기의 황금불상, 곧 안전과 자유를 동시에 품은 신성한 상징이 된 겁니다. 투자자 구성에서도 그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개인 투자자가 전체의 42%, 즉 소수의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니라 수많은 리테일이 모여 만든 들불 같은 에너지였죠. 한국의 열정이 불씨였다면 태국의 리테일은 왕국을 삼킨 화염이었습니다. 왜 태국에서 이런 리테일의 힘이 폭발했을까요? 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대한금융을 받아들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태국에서의 XRP 열풍은 단순한 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와 신념, 그리고 실세형이 결합된 불멸의 공동체적 불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XRP는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억눌린 금융 질서를 무너뜨리는
성검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XRP는 아시아의 팬덤을 넘어 글로벌 제도권의 성벽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도권 진입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은행이 내 돈을 보관해주듯 기관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구조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소 계정 하나로 매매가 가능하지만 연기금, 보험사, 자산 운용사 같은 기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억, 수조 원을 굴리는 기관은 반드시 법적으로 규제된 보관 서비스, 즉 커스터디가 있어야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 흐름 속에서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2025년 비덱스가 출범했죠. 업비트, 코인원, 코빗과 연결되어 기관이 규제 아래서 XRP를 맡기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권 커스터디 서비스가 열린 겁니다. 마치 예금보험공사가 은행 예금을 보장해주듯 비덱스의 신탁구조 안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안전장치가 작동합니다. 게다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까지 포함되면서 기관들은 단순 보관을 넘어 운용, 해지, 결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거죠. 즉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제도권 관문을 연 겁니다. 동시에 미국에서는 CME 그룹이 XRP의 지위를 끌어올렸습니다. CME는 원유, 금, 국채 같은 전통 자산을 다루는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 말 그대로 금융의 심장부입니다. 그런 CME가 XRP 선물을 출시했고 불과 98일 만에 오픈이자가 10억 달러를 넘어섰죠.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기관들이 XRP를 사두는 자산 정도가 아니라 금, 원유처럼 전략적 금융자산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오는 10월 CME는 XRP 옵션 상품까지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제 XRP는 단순한 매수 대상이 아니라 해지와 레버리지 전략의 무기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SEC 소송 판결. 미국 법원은 소매 시장에서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짧은 한 줄이지만 전 세계 규제기관에겐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이제 XRP를 제도권 안에서 다뤄도 된다. 단순히 미국만의 사건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전체에 신호탄을 쏜 겁니다. 생각해보면 금융의 역사는 늘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주식도 처음엔 도박이라 불렸고 금 ETF가 나왔을 때도 가짜 금거래라면서 불신을 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결국 제도권은 받아들입니다. 지금 XRP가 걷는 길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커스터디, 미국의 파생상품, 그리고 법적 명분까지 이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면서 XRP는 이제 투자자들의 희망을 넘어 글로벌 금융의 기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정의가 태동했고 태국에서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제도권이 그 힘을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가 왜 XRP를 외치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건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시간이 증명한 자산, 아시아가 선택한 미래, 그리고 글로벌 금융이 더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수많은 겨울을 견디며도 꺼지지 않은 불씨, 제도권의 벽마저 흔들어버린 신념, 그 모든 길끝에 남는 이름은 결국 XRP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칩니다. XRP Forever. 시장의 파도는 늘 거칠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강한 결속과 올바른 방향을 가진 공동체는 그 어떤 폭풍도 견뎌냅니다. XRP 커뮤니티가 바로 그 증거죠. 저희는 지금 텔레그램에서 리플 팬서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규제 소식, 기관 자금 흐름, 실시간 시장 분석까지 놓치기 아까운 정보들을 함께 나누고 정리해드릴 예정이에요. 저희 리플 팬서 팀은 검은 표범이 어둠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듯 같은 맥박으로 함께 전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매일 더 멀리 뛰는 저희 니코인 하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